네, 안녕하세요. YOU 디자이너 율 세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무스 프로페셔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희가 유익한 정보들 많이 공유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스타일은 살롱에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긴 머리 레이어드 펌과 단발 펌 스타일인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레이어드 펌과 단발 펌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기존에도 너무 잘 해오고 계실 테고 이미 너무 많은 컨텐츠들을 접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많이들 어려워하고 계시는 극극극 손상모에 윤기나고 예쁘게 컬을 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손상모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좀 상대적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정도까지 심하게 손상된 모발을 극극극 손상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탈색 이력이 있으시거나 잦은 염색과 펌으로 인해서 모발이 끊어지고 물에 젖었을 때 모발이 사진처럼 노곤노곤해진 상태로 모발 내부에 있는 펩티드 결합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간 상황을 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손상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안무스에서 새로 나온 비밀병기죠. 바로 이 루미네이터 멀티 컨트롤러 새로 나온 이 펌제로 오늘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극극극 손상모에도 쉽고 예쁘게 컬을 걷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손상모 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라이브 오늘 통해서 손상모 펌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저희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펌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이제 아모스 신제품을 어떻게 하면 살롱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디자인은 발레아주 이력이 있는 머리에 레이어드 펌을 하는 건데요. 물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오늘은 실제 살롱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극손상모 고객님들께 예쁘게 컬을 걸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연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샴푸실에서 샴푸를 하고 아무스에서 나온 시카 워터풀 제품 그 제품으로 먼저 수분 케어를 하고 나온 상태에서 이제 단백질을 채워줘야 되니까 시카 프로틴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데미지가 심한 모발은 중간중간에 단백질을 보충해줘서 모발의 기둥이라든지 탄력을 강화를 시켜줘야 나중에 컬이 더 단단하고 예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백질을 꼭 채워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페어 시카 프로틴 이 제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전처리로 시카 프로틴 도포할게요. 보통 이 펌 이제 할 때는 여러 가지 케어를 많이 했는 편이었는데 이 멀티 컨트롤러 펌 자체가 손상모에 특화돼서 나온 펌제다 보니까 시카 프로틴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안전하게 펌을 할 수 있는 펌제여서 좋습니다. 이게 펌을 할 때 손상이 생기는 8할 이상이 다 연화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연화를 바를 때부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멀티 컨트롤러 약제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펌제치고 되게 묽은 편인데 그만큼 이게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요. 엉켜있는 머리들도 바르면서 바로 좀 풀리는 느낌들이어서 부드럽다는 거를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펌제가 아니라 클리닉을 바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르면서도 되게 윤기도 나고 되게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레이어드 펌 특성상 컬이 층층이 쌓아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끝부분 위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만 바를게요. 이때 또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은 페이스 라인 있죠. 이 페이스 라인 주변은 머리가 다른 부분과 다르게 모발이 연모로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얇게 약을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같은 양으로 바르게 과연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따로 분리를 해두시고 연화에 들어가셔도 좋아요. 근데 이게 펌제 같은 네. 느낌이 아니라 정말 클리닉 같은 네.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향도 거의 독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아민 성분이 이제 주 원료다 보니까 치유 계열보다는 확실히 향이 덜 강한 편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컬 테스트 보는 방법도 그 개개인마다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저는 주로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된 머리는 테스트 컬을 감아서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손상이 심한 머리들은 이미 어느 정도 환원이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원에 의존할 수 있는 당겨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뭐 벌려서 거미줄 모양을 본다든지 그런 방법보다는 컬의 탄력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컬 테스트를 감아서 컬의 탄력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아시는 거긴 할 텐데 컬을 나중에 균일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컬을 테스트를 말 때부터 균일한 텐션으로 균일한 간격으로 컬을 말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컬을 풀었을 때도 이게 제대로 나왔는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잠깐 이동해서 연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모델분이 지금 발레아주 치고 머리가 좀 어둡죠.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모델분이 톤 다운으로 염색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pH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5분 정도 보고 테스트를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샵에서 미스트 같은 거 쓰시는 경우면은 한 10분 정도 보시고 이제 테스트 보시면 되고 자연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15분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멀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매직도 아주 특화되어 있는 펌제인데 이 매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연화를 봐야 되는데 전체가 다 극손상 보이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멀티 컨트롤러 펌제를 기존에 사용하시던 알칼리 펌제나 이런 데다가 소량씩 섞어서 사용하셔도 매직 하실 때 윤기를 엄청 많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매직할 때 진짜 제가 효과를 너무 많이 본 게 이제 기존의 알칼리 펌제에다가 소량 믹스해서 사용했을 때도 정말 너무 놀랄 정도로 우리 클리닉한 머리들처럼 찰랑찰랑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서 우리 믹스펌이라고 하죠. 매직 피고 컬 넣고 이런 펌에도 추천드리지만 매직만 하실 경우에도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희 모델분이 테스트 컬을 봤는데 테스트 컬을 보는 방법은 테스트 컬을 풀고 꼬리 밑 꼬리로 가운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털어봐요. 그렇게 털었을 때 컬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컬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지금 이제 고객님처럼 나이가 어리고 이제 원래 선천적인 모발이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이나 머리가 되게 연모여서 머리가 축축 처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컬이 나왔는데도 모발 자체가 처져가지고 컬이 늘어지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늘어뜨려서 보지 마시고 손 위에 올려서 컬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보시면은 그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연화가 안 됐다 생각하고 계속 보시다가 과연화가 될 수도 그런 부분도 꼭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멀티펌제를 이용해서 C컬 펌 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멀티펌제를 사용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기존 살롱에서 우리 사용하시는 펌제들 많으시잖아요. 이 펌제들하고 얼마나 병행해서 또는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알칼리 펌을 사용하면서 데미지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펌제가 진짜 멀티 펌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알칼리 펌제와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시간 관계상 사전에 작업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뱅 부분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옆폭이 넓으시거나 옆광대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좀 좁거나 하관이 작으신 분들한테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생각돼요. 얼굴형이나 길이에 따라서 충분히 다양하게 길이 변형해서 응용해 보셔도 좋을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탈색모이신데다가 사실 손상이 많아서 건조했는데 되게 컬 잘 나왔어요. 우리 모델분 이제 작업 설명을 조금 드리면 1년 전에 탈색을 하셨던 머리여가지고 밑에 부분은 데미지가 사실 굉장히 많은 머리셨어요. 하고 위에 부분은 염색만 하셨던 머리셔가지고 상하층으로 위아래가 데미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살롱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이런 고객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도 보면 전체를 탈색하셨다거나 아니면 전체가 극데미지신 고객님들보다는 우리 모델분처럼 아래와 위에 데미지가 극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고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예전에 탈색을 했었어요. 아니면은 예전에 펌을 했었던 게 손상이 많이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연화 방법은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펌 할 때 전처리 당연히 무조건 해야겠죠. 마른 머리나 빈 머리에다가 약재를 바로 덮게 되면 아무리 순한 머리여도 데미지가 많은 머리에 약재가 100% 들어가기 때문에 꼭 전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멀티 컨트롤러는 데미지가 많은 머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단백질을 덮어서 바르실 필요가 전혀 없이 우리 시카프로틴 이 제품 하나만 썼어요. 이거 제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케어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고 말려서 약을 도포했는데 얘는 말릴 때 큐티클이 형성돼서 모발이 좀 단단해지는 게 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꼭 얘를 뿌리시고는 따뜻한 바람으로 살짝 말리신 다음에 연화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손상모 연화 방법으로는 저는 손상이 가장 많은 부분 먼저 도포를 해요. 그래서 아래 부분 먼저 우리 비율은 제가 오늘 저희가 아모스 펌제 중에 소프트 펌제 있어요. 그 소프트 펌제는 중성 펌제고요. 그 중성 펌제에 멀티 컨트롤러 10% 믹스해서 아래 부분 먼저 도포했습니다. 도포하고 위에 조금 더 건강한 부분은 알카리 펌제에 멀티 컨트롤러 또 10% 믹스해서 건강한 부분을 나중에 도포했어요. 이렇게 도포했을 경우에는 사실 벌써 약한 약이 발려있기 때문에 살짝 오버랩 돼도 전혀 너무 결이 안 좋아진다거나 하지 않게 동화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전 사용하고 있고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안전하게 연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멀티 펌제는 pH가 산성인데다가 아민 계열의 펌제예요. 근데 이런 펌제들은 사실 꺾어서 연화 보기가 힘들죠. 거의 볼 수 없다고 봐야 돼서 루트로 말아서 테스트 컬을 보고 있습니다. 전 트위스트로 마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트위스트를 말아서 리치가 얼만큼 걸리느냐를 봐주셔야 조금 더 균일하게 연화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면말기보다는 트위스트로 마시는 연화 테스트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연화 필링 케어라는 작업이 있어요. 연화를 헹구고 버퍼를 뿌리신 후에 먼저 샴푸를 1회 합니다. 샴푸를 1회 하시고 물기를 꾹 짜신 상태에서 우리 보여주시는 것처럼 공병으로 멀티 컨트롤러를 다시 한번 도포하세요. 다시 한번 도포해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해주시면 이때도 또 다시 한번 손끝에 부드러운 윤기감이 느껴져요. 이걸 느끼시면서 손상모 기준으로 1분 정도 방치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또 깨끗하게 샴푸를 해서 헹궈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부터 정말 이걸 해야 연화가 안전하게 끝났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화 방법이 됐어요. 이걸 하실 때는 데미지가 너무 상반되는 머리에 연화를 했기 때문에 잘 안 된 부분이라던가 너무 과하게 됐다던가 이런 부분을 멀티 컨트롤러 작업, 연화 필링 작업이 균일하게 맞춰주고 윤기나게 맞춰주는 작업이어서 이거는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지금 세척하고 나온 상태이고요. 오늘은 디자인 자체가 레이어드 펌이 들어갈 거라 끝부분 위주로 컬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끝부분만 살짝 수분감을 남기고 뿌리 쪽은 찬바람으로 건조를 시킨 상태입니다. 모발에는 외수분과 내수분이 있어요. 우리 연화 끝나고 나와서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게 되면 내부와 외부 모두가 너무 바싹 마르게 돼서 너무 많이 건조돼 버려요.
그래서 내부의 수분은 남기고 외부의 수분만 가볍게 날리는 느낌으로 건조시켜 주셔야 됩니다. 살롱에서 펌 하실 때는 조금 더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디지털 펌 기계로 조금 더 낮은 온도로 길게 시간을 보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레이어드 펌을 어느 정도 그래도 컬링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들어갈 거라 이 리뉴 크림이라고 해서 열 보호제 제품이에요. 근데 열 보호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열 활성화 제품까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열 펌 할 때 같이 사용하면은 그 클리닉 효과까지 볼 수 있어서 열 펌 하고 났을 때 되게 탄력 있는 컬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리뉴 크림 양은 손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손상이 심하지 않으시는 고객님들은 굳이 한 단 한 단까지 바르실 필요 없고 이제 겉단이나 끝머리가 손상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손에다가 한두 번 정도 펌핑하시고 전체적으로 바르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고, 오늘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데미지가 너무 많으신 상태여서 섹션당 한 3분의 1 펌프 정도 누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많이 당겨가지고 살짝 늘어지긴 했는데, 와인딩하고 이렇게 열펌 한 다음에 컬 테스트 보실 때도 좀 전에 연화하고 테스트 컬 감아서 테스트 보신 거랑 균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이 테스트를 보실 때 보통 물이나 중화를 뿌려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뿌려놓고 바로 이제 테스트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컬이 안 나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나 중화제를 뿌려놓고 적어도 10초에서 30초 정도까지는 머금게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컬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컬이 나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서 테스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잘 나온 것 같으니까 프레스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은 열을 조금 식혀서 뜸을 주고 프레스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아시다시피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작업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자국을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컬의 방향을 읽으면서 프레스를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막 이렇게 흐트러 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자국만 이렇게 잡게 되면은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끝부분이 되게 지저분하게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를 잡을 때부터 컬의 방향을 미리 이렇게 깔끔하게 잡은 다음에 원하는 부분까지 깔끔하게 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잡는다고 하면, 우리 고객님은, 우리 모델분은 얼굴이 좀 동글하신 편이어서 옆에 볼륨이 조금 더 살아서 확장이 되어야 얼굴이 좀 더 슬림해 보이는 형태세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확장하는 느낌으로 스타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연출하실 때는 사이드뱅이라고 해서 뒤로 돌리는 리버스 형태의 앞머리들을 많이 연출하시죠. 근데 이런 발랄한 느낌에서는 포워드 되는 느낌의 컬들이 조금 더 경쾌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우리 웨트 스타일 할 때는 고체 형태의 헤어밤을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시카 크림 원래 사용하는 방법은 타월 드라이 하고 말리기 전에 바르라고 설명드렸는데, 웨트 형태 스타일링 하실 때는 마무리할 때 바를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의 이제 꾸덕함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헤어밤 느낌이 나는 제품이거든요. 되게 꾸덕해서 약간 이런 채요. 바르실 때는 이런 거를 손에 전체적으로 펴바르셔가지고 가장 많이 남아있을 때 네이프 라인 먼저 바를 거예요. 사이드 넘어가시고, 우리 웨트화 형태 스타일을 하신다고 하셔도 사실 뿌리 부분까지 너무 다 젖어 있으면 되게 떡진 느낌이라거나 너무 볼륨이 축 처진다거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래쪽은 많이 젖어 있는 상태로 두시고, 앞머리 쪽은 이 상태 그대로 손끝에 남아있는 제품만으로 끝부분만 잡아낼게요. 지금 젖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컬링감이 보이시죠? 네. 보통 머리 말리실 때 그 고객님들한테 말리는 방법부터 설명을 많이 해주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개를 숙이고 뒤에서 앞으로 털어서 먼저 말려달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고객님들이 집에서 머리 말리실 때 화장대에서 앉아서 말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말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털어서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말리면 이제 디자인적으로 안 좋은 이유가 나중에 다 이제 결과가 완성됐을 때 끝이 뻗칠 수가 있어요, 머리가. 특히 지금 긴 머리도 긴 머리인데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짧은 기장으로 갈수록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나중에 머리가 이렇게 다 뻗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볼륨감도 잘 안 살아요. 삼각김밥처럼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앞으로 털어서 먼저 다 말려주시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쁜 컬을 원하시면은 앞으로 먼저 돌려서 말렸다가 마무리 때 뒤로 돌려서 말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때 고객님들께 드라이 말리는 방법 알려드릴 때도 따뜻한 바람으로만 말리게 되면은 너무 건조하게 돼서 푸석푸석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섞어서 말리는 편이고요. 또 너무 찬바람으로만 말리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 섞어서 말리고 있고, 단 제일 마무리 때는 찬바람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약이 탈색모에 맞춰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열펌이랑 유지기간 같다고 보시면 돼요. 탈색 모발은 홈케어라던가 모발 컨디션을 계속 꾸준히 조절해 주셨을 때 유지기간은 훨씬 더 길어지는 부분이고, 일반 사실 열펌도 다 똑같죠. 탈색모라고 해서 더 빨리 늘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객님들이 그룹브를 말고 나서 앞머리가 찌그러지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간혹 생기세요. 그 이유가 이 그룹브를 너무 뿌리 깊게 말게 되면은 이 뿌리 부분을 얘네가 이렇게 뭉개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살짝 앞에서 그냥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말아서 얹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마무리 제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조금 더 컬링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모스 컬링 크림과 시카 본딩 오일 이 제품을 섞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컬링 크림의 이제 그 컬을 잡아주는 힘과 오일의 이제 오일리함을 두 가지 다 섞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용하실 때 손에 뭉치지 않게 골고루 발라주시고, 가장 먼저 겉단 위주로 이렇게 돌려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가장 겉단 컬의 리치감을 잡아줄 수 있는 겉단 부분을 발라주시고,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손에 소량 정도가 남아 있을 거예요. 이때 보통 이제 얼굴 주변에 잔머리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넣어서 발라주세요. 잔머리도 잡아주시면서 옆볼륨까지 살려줄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